배우 탐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7 홍보를 위해서 방한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늘 출국하는데요. 이번에도 톰 아저씨라는 별명처럼 친숙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강남 일대를 활보해서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영화도 그만큼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기자회견 다녀오셨다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일단 뭐 너무나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아무래도 한국을 이때까지 좋아한다고 많이 말했었고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친근한 모습 이면에 정말 프로로서 본인이 이 영화에 얼마나 열심히 임했는지 그 작업 과정들을 또 풀어놓는 과정에서는 정말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7월에 개봉한다고 하는데 네. 미션 임파서블 하면 탐 크루즈가 직접 액션 연기를 펼치는 게 또 유명하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 액션 연기를 펼칩니까? 네, 이번에는 방금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네, 뭐 기차 위로 떨어지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그 연기하기 위해서 사실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이제 스턴트맨이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연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또 그 본인이 직접 연기하는 것은 그 떨어지는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또 톰 크루즈의 얼굴로 잡아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카메라들도 많이 합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 촬영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장치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까지 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60세가 넘었는데 대역 없는 액션을 펼친다. 네, 예, 이거 두렵지만 본인도 맞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예.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본인은 이제 배우로서 그것을 직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나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예.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인상 깊었던 얘기가 친절한 톰 아저씨라는 별명. 네. 이거 너무 자랑스러운 네. 애칭이다. 그럼 네. 한국 너무 사랑한다 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뭐 11번째 내한인 만큼 또 한국 관객들의 뭐 성향이라든가 또 어떤 팬 서비스를 또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친절한 톰 아저씨라는 별명을 네, 알고 있고 뷰티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정말 너무 좋아하고 너무 한국에 자랑스럽고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네, 그렇게 그렇군요. 자기를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뭐 오면은 이제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 작년에 이제 방문했었거든요. 탑건 매버릭 때문에 내년에 다시 꼭 오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약속을 지켰고 또 이제 이 미션 임파서블 7은 이제 파트 1과 2가 있습니다. 이번에 1이 개봉하는 건데요. 내년에 2가 개봉하게 되면 다시 오지 않을까 또 볼 수 싶습니다. 있겠군요. 네. 예. 그 불고기 맛있게 먹었다고 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잠실에서 혹시 불고기를 먹었나 싶습니다. 네. 아니 SNS에 보니까 네. 탐 크루즈가 이제 잠실 그 길거리에서 시민들 만나는 그런 사진이 또 올라와서 화제가 됐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니 톰 형이 왜 우리 아빠랑 같이 있는 거야? 네. 예.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정말 길거리 다니다가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월드스타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만큼 이제 친숙하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월드스타가 사실 거리에서 활보하면서 시민들과 사진 찍고 하는 것이 참 드문 일인데요. 이게 톰 크루즈는 정말 배우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올 때마다 따뜻하게 환영해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면서 그 잠실에서 발견된 거는 그 이제 거기에 있는 호텔에서 이제 숙박을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근처에서 산책 겸 뭐 아니면 식사를 하다가 예.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또 중요한 게 이거 배우 인기만큼 미션 임파서블 이제 새로운 시리즈도 흥행할까 이것도 네. 궁금한데 네. 좀 봐보니까 어떠세요? 뭐 시리즈 최강이라고 할 만큼 또 멋진 액션과 또 서사가 있는 작품이고요. 이제 파트 2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봐야지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최초 시사회를 가졌었거든요. 저도 봤고 그런데 뭐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액션씬들을 많이 볼 수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예, 네. 정말 극장에서 입 떡 벌어지게 놀랄 만한 장면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만 있냐? 우리 영화도 있습니다. 예, 우리 영화 범죄도시 3가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쯤에 돌파할 것 같으세요? 네, 어제까지 989만 명이 봤거든요. 이야. 사실 초반의 스피드는 굉장히 빨랐는데요. 뭐 2편보다도 빠른 그런 속도였는데 그때는 이제 좀 연휴가 있거나 좀 그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서 그때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고요. 이번 주말에 아마 1,000만 관객을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주말에 또 많은 분들 극장 찾으실 테니까요. 네. 자, 범죄도시 2도 1,000만 넘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쌍천만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예, 이제 범죄도시가 하나의 장르가 됐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네. 시리즈의 흥행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장르라는 것은 원래 어떤 관객들에게 이런 장르라고 했을 때 딱 받아들일 때 즉각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지, 이런 장점들이 있지라는 것을 알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범죄도시가 그런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예. 번째는 당연히 마동석 씨의 매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제 관객들이 영화 속에서 보기 원하는 마동석 씨의 연기, 캐릭터가 이제 마석도라는 그 형사로 이제 분해서 뭐 일단 강력한 힘은 물론이고 유머 감각과 독특한 또 화법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마블리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그런 형사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죠. 예. 뭐 수사를 하면서 좀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너무 과하지는 않고 코믹한 요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객들도 받아들일 만한 정도의 수위라고 보여지고요. 또 조연들의 활약도 굉장히 뛰어난 시리즈인데 네. 뭐 팀원들과의 티키타카도 정말 좋지만 3편에서는 뭐 초롱이라든가 뭐 김양호 같이 이제 그런 작은 어떤 악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캐릭터들을 자기네 편으로 섭외해서 또 이제 이를 같이 협업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흥미롭게 보여졌고요. 그리고 일단 또 멋진 액션 씬들이 있는 시리즈가 바로 범죄도시 시리즈입니다. 네, 자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어떤 팀워크를 보여주는지 그것도 참 관심인데 범죄도시라고 하면 이게 1편부터 3편까지 악당들에 대한 관심도 또 많습니다. 네. 예, 자 윤계상, 손석구, 예 이번에 악당 누굽니까? 네, 이번에 이준혁 씨가 이제 세 번째 악당을 맡았는데요. 이제 시리즈가 먼저 그 기획되고 또 제작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배우가 그 시점에서 이제 어떤 작품에 출연하는지 이런 것을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 이 편 같은 경우는 사실 손석구 씨가 정말 드라마 한 편으로 이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을 때 또 개봉을 해서 좀 더 수혜를 본 그런 경우였는데요. 예. 이번에는 뭐 이준혁 씨는 마동석 씨가 직접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는데 뭐 안정된 연기력을 바탕으로 한 배우고 정말 성실해서 이번 이 역할을 위해서 20kg 정도를 증량을 하고 그래요? 또 상당히 많은 그 운동을 통해서 이제 몸을 만든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이준혁 씨 출연하고 나서 사실 좀 이제 손석구 씨가 워낙에 그때 뭐 쟁쟁하다 보니까 조금 약한 것이 아니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일본 배우와 같이 이제 그 투탑으로 빌런 역을 맡아서요. 예. 좀 그런 어떤 아우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들이랄까요? 이제 약점들을 좀 상쇄시켜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준혁 씨는 또 일단 이 영화에 출연한 이후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분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분으로 알려져서 그렇군요. 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악당 역할을 했는데 또 호감형 배우로 네, 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예능 얘기네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좀 그 악당의 모습과는 정말 정반대의 어떤 부드럽고 섬세한 모습을 또 보여줬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 범죄도시 3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게 되면 마동석 씨 같은 경우에는 최다 1,000만 영화 배우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이제 다 따져 보면은 조금 애매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이제 주연급이 아니라 조연급으로 감초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그 1,000만 영화들에 또 출연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뭐 다 따져 보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마동석 씨는 이제 범죄도시 2와 3에서 이제 거의 뭐 빌런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제 원탑 주연이라고 해도 될 만한 어떤 그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이제 부산행에서 또 주연급 조연을 맡아서 또 1,000만 관객의 그 영화의 대열에 올랐었고요. 뭐 카메오 출연한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테랑 같은 영화 이런 영화들에서는 잠깐 나왔지만 이제 요걸 제외하고라도 신과 그러네요. 함께 신과 함께에서도 출연했었고 이번에 이제 범죄도시 2와 범죄도시 3는 한국 영화로서
20번째, 21번째 천만 관객 영화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말을 넘기게 되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독보적인 어떤 기록을 남긴 배우가 될 것 같습니다. 1000만을 넘긴 영화가 또 상당히 많이 있네요. 네, 그렇죠. 한국 영화만 하더라도 19편, 20편, 지금 21편째가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외국 영화까지 합하자면 지금 30번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자, 이렇게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우리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미션 임파서블 7, 그리고 해리슨 포드 주연의 인디아나 존스도 5번째 시리즈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참 극장가가 뜨거울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극장가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예. 그 CGV, 그러니까 국내 최대 영화관 체인인데 네, 네. 또 이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러니까 2019년까지 팬데믹 전까지는 극장 수입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시작된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극장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물론 올해 이제 상반기에 엔데믹이다 하면서 극장가로 많은 분들이 오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여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OTT로 이제 갈아탔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극장을 가기보다는 OTT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그 많은 작품을 작은 돈으로 볼 수 있다, 예. 가성비가 높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주말에는 영화관에 가는 게 아니라 드라마 시리즈를 계속 틀어놓고 있는다던가. 집에서. 네, 이렇게 관람 예.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죠. 관객들의 성향도 많이 달라졌고요. 거기 또 이제 그 OTT로 많이 넘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값이 그동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관객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화 극장들로서는 이제 영화 값을 계속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한국 관객들은 한국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한국 영화들이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것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으나 일단 예. 관객들의 흥미를 끄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또 이제 영화 요약본, 어떤 유튜브를 통한 영화 요약본들 그러네요. 때문에 또 관객들이 더더욱이나 그렇게 긴 컨텐츠를 보러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극장에 가지 않는다. 이제 이것도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범죄도시 3가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또 다른 한국 영화들이 또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극장가도 네. 또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극장가가 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OTT로 영화를 많이 보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OTT 하면 또 넷플릭스가 생각이 나잖아요. 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즌 네. 2도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스팅 윤곽이 드러났어요? 누가 나옵니까? 네, 한 2주 전쯤에 1차로 캐스팅 라인업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기존 출연자, 주인공인 이정재 씨를 비롯해서 위하준 씨, 또 이병헌 씨, 공유 씨들이 출연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예. 새로운 배우로서 임시완 씨, 강하늘 씨, 박성훈 씨, 양동근 씨 이렇게 4명을 이제 추가로 공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게임을 시작한다라는 그 넷플릭스의 SNS 공식 계정에 포스터 한 장과 함께 정말 또 많은 배우들이 같이 공개가 됐는데, 2차로는 이제 최승현 씨를 포함해서 박규영 씨, 조유리 씨, 이진욱 씨, 이다휘 씨, 강혜심 씨, 노재원 씨, 원지한 씨 등 이제 아마도 그 게임에 참가하는 참가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배우들이 다시 캐스팅 라인업에 올라 있습니다. 예, 최승현 씨 네. 얘기하셨는데 빅뱅 탑. 네, 있잖아요. 빅뱅 출신의 예. 배우입니다. 네. 자, 근데 앞서서 대마초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서 이번에 이제 출연 소식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국내에서 어떤 이런 마약류 흡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배우들이 다시 이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찬반 논란이 많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을 예상하지
예상을 했겠지만 그래도 그 리스크를 안고라도 이제 최승현 씨라는 어떤 배우의 가치를 좀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징어 게임은 이제 국내용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컨텐츠가 됐지 않았습니까? 국내 그렇기 한정되지 때문에 않고 이제 네. 글로벌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그 대마초 흡입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상당히 좀 컸지만 또 외국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니냐. 네, 예. 최근에도 사냥개들이라는 드라마에 그 김세론 씨가 출연해서 국내에서는 사실 화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오픈된 지 공개된 지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글로벌 콘텐츠 순위에서 비영어권에서는 1위를 차지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그 구설수라든가 이제 잘못된 부분이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해외에서는 많이 회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징어 게임 시즌 2. 그러면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오픈됐을 때부터도 다음 시리즈가 나온다면 어떤 게임들이 과연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그 상상들이 많았는데요. 이야기들이 무궁화 꽃이 많았는데. 피었습니다. 생각나는 시즌 1에서. 시즌 1에서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 그 어릴 때 뭐 민속놀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릴 때 즐겼던 복고풍의 레트로의 어떤 놀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어떤 게임들이 등장할 것인가도 화제가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일단은 그 주인공 성기훈, 그러니까 이정재 씨가 맡은 그 역할이 이번에는 좀 사회 고발성 그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제는 좀 복수극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게임을 주인공들이 펼칠지, 그리고 주인공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네. 이거 참 궁금합니다. 아, 참 볼 게 많아요. 네. 예. 여러분은 어떤 콘텐츠가 가장 보고 싶으실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